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래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의 A6 50TDI 쿼트로 프리미엄이에요. 차는 A6고 제 신발은 아식스. 죄송합니다. 2년 전에 8세대 A6 같은 경우는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을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엔진이 다른 거고,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적에는 뭐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간 건 같아서 파츠적인 부분에선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휠이 드디어 멋진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 45TFSI 쿼트로에 들어갔었던 휠은 18인치여 가지고 휠의 디자인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20인치 휠이 들어갔다는 거, 50TDI에는. 그리고 넓이도 넓어서 얘가 타이어는 그대로 브리지스톤 투란자 T005인데 사이즈가 이제 25가 됐어요. 그래서 25, 40R 20 앞뒤 공통 사이즈가 됐고요. 이 램프도 다르죠. 이제 HD 매트릭스 LED가 들어갔고 레이저 라이트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빛이 밝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앞뒤 다이내믹 턴 시그널은 모두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주르륵 켜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건 방향지 시등 켰을 적엔 이렇게 켜지는데, 비상등으로 바꾸면, 사이드 리피터도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비상등을 켰을 경우에는 아마 이게 그래도네. 비상등 켜면은 이게 그냥 시퀀셜이 아니라 그냥 깜빡깜빡이는 일반 방향지 시등으로 바뀌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군요. 뒷모습 보여드리고 시동은 끌게요. 이 확실히 디젤 차라서 바깥에서는 정직한 소리를 냅니다. 뒤에서도 저렇게 방향지 시등은 다이내믹 턴 시그널 시퀀셜 라이트가 들어갔고, 후방 안개등은 이쪽에만 들어오네요. 색깔은 제가 캡션으로 남겨드릴게요. 세상 조용하네요. 저 소프트 클로징 흡착 도어도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앞모습은 이제 이 8세대 C8A6 같은 경우는 최신 아우디의 디자인을 갖게 됐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싱글 프레임 그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이트 모양도 달라졌고, 그리고 차가 이제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전부 직선이에요. 직선 위주로 굉장히 차를 대담하게 그려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막 재주를 많이 부리지 않은 것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오래 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장점일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이런 좀 뭐랄까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좋아해서 그런가, 저는 뭐 아기자기한 그런 디자인보단 이런 느낌을 좋아하긴 해서. 근데 뭐 신형 5 시리즈도 그렇고 걔는 페이스리프트긴 하지만 램프를 바꿨죠. 그래서 독일 3사가 전부 이제 좀 직선으로 가는 건가, 뭐 모르죠. 아무튼 얘는 이제 에이다스 기능이 모두 들어갔고요. 요게 센서가 들어갔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냥 모양만 있는 걸 거고, 딱히 50TDI라고 그래서 외관이 완전히 다른 느낌은 아니어서, 그나마 S6TDI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걔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주 까맣게 들어갔죠. 이 싱글 프레임 그릴부터 까맣고 이 안에도 더 까매가지고 좀 고성능 이미지를 냈는데, 범퍼도 물론 달랐고.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차가 아우디에서는 Q7 55TFSI 쿼트로 프리미엄이었었죠. 그래갖고 그냥 뭐 엔진 커브로 잘 가려져 있고요. 얘는 그리고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짧은 스트럿 바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전자제어식 서스펜션도 S6TDI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흡차함재가 좀 더 두꺼운 걸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6 50TDI 같은 경우는 흡착도어가 모두 들어가서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지가 끌어당기죠. 이것도 뭐 고급차에 들어간 옵션이니까. 옆에서 봤을 적엔 확실히 휠 차이가 큽니다. 근데 확실히 20인치다 보니까 주행간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야, 이게 20인치 휠을 신고도 이렇게 안락할 수가 있나 싶다가도 무릉덩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살짝 뭐 턱 넘어갔다 떨어질 때, 그럴 때는 그래도
좀 단단한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보닛에 그려졌던 그런 직선은 옆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이어지고, 지금 이 테일램프에서 시작된, 엄밀히 말하면 테일램프 시작이 아니에요. 여기 트렁크 해치에서 시작이 돼 갖고 뒤쪽 문고리까지 가서 끊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죠. 여기 사이드미러 쪽에서. 이번 C8, A6가 이전 세대보다 길이가 7mm, 뭐 크진 않습니다만 7mm는 길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7mm 정도야 올림 반올림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냥 이전 세대와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폭은 12mm가 넓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뭐 체감하기는 쉽지 않고, 아주 정직한 세단이다 보니까 사실 아우디는 A7이 또 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3박스 세단 형태가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윈도우도 그렇고 여기도 쪽창까지도 뚫어놨는데, 이것도 어떤 후방 시야 보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뒷모습은 이 50TDI 쿼트로 엠블렘 빼고는 다른 게 없고요.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 하단 범퍼도 이전 45 TFSI랑 같고, 머플러는 이쪽에로 두 개만 빠져 있네요. 트렁크는 뭐 달라진 건 없고, 얘도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고프로가 트렁크 안에 있구나. 킥으로 여닫는 게 모두 되고요. 오잉? 센서가 가운데에 좀 몰려있는 느낌이네요. 아, 마스크가 여기 있었구만. 닫는 것도 해볼게요. 예. 센서가 좀 몰려있는 느낌이네요. 키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자동차 키예요. 크기든 기능이든 무게든 모양새든. 공간 변화 없습니다. 세단인데도 지금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있고요. C가잭이 있고, 그리고 트렁크 네트 잘 갖추고 있고, 트렁크 네트 고리도 묵직한 금속으로 잘 마감해 놨어요.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도 걸 수가 있는 고리가 이렇게 있고, 밑에는 이제 타이어 펑처 키트라든지 툴들이 들어있고, 얘는 이제 뱅앤올uf슨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S6는 19개 스피커지만 얘는 15개 스피커거든요. 그건 이따가 인테리어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짐 걸 수 있는 고리도 갖추고 있고요. 이 위에는 그냥 쇠가 드러나는 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버튼으로 소리는 힘찹니다. 네, A6 50TDI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흡착 도어는 이전에 A8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되네. 이건 저도 몰랐어요. 아우디 차,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차들은 이 키에 있는 잠금 버튼 가지고 창문을 만약에 열고서 내리면은 누르고 있으면 닫히기도 하고,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루프까지도 올라가고. 근데 이 버튼을 손을 대고 있으면 이건 몰랐던 기능입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 흡착도어, 아우디 흡착도어는 당길 때 느낌이 약간 쫀득한, 뭔가 신발 밑바닥에 껌 붙었다가 떼는 그런 느낌이 나죠. 들어가기 전에 가죽을 먼저 보자면, 얘는 그 S6 TDI 아니면 뭐 A8에 들어가는 A7에도 들어가지만 발코나 가죽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가죽인데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벤츠 아티코 가죽보다는 좀 부드럽긴 한데, 여전히 좀 완전 그 나파 가죽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가죽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또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은 됐지만 시트가 일체형이 아니라서 전 좋습니다. 그 일체형이 보기엔 멋진데 뭔가 편한 느낌은 이게 더 좋아요. 저 옆에 시트 두께를 보면 꽤 두껍죠. 예. 그리고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추 받침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요. 이 허벅지 받침 늘리는 거 안 됩니다. 이건 아쉬운 부분. 페달 먼저 보자면 이건 뭐 세단이든 이제 SUV든 모두 서스펜디드 타입의 엑셀러레이터를 쓰죠. 그리고 S라인이지만 그냥 페달 마감엔 알루미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A6 엄청 깊죠? 여기 안에. 예. 저 끝까지 담으면 거의 탄통 수준이에요. 인테리어는 달라진 게 없어요. 45 TFSI나 50 TDI나 똑같고, 시동을 걸어보면 예. 지금 이제 50 TDI 쿼트로 타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나 연비였습니다. 이 차가 860km 밖에 달리지 않은 완전 새 차여서 감히 추측컨대 얘가 만약에 마일리지가 한 2만 km 달리고 나서는 디젤 차들은 연비가 더 좋아지잖아요. 얘는 기름 탱크가 지금 67L였나 그랬거든요. 거의 그거 곱하기 그냥 지금 공인 연비가 12.5인데 복합 연비가 1100km 1000km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유소 갈 일이 적다는 건 상당히 좋죠. 이 내비게이션은 뭐 똑같습니다. 지금 지도도 전체를 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계기판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연비 트립 컴퓨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공회전을 좀 했더니 연비가 떨어졌어요. 약간 한 13까지도 쉽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그래도 나파 가죽이에요. 그래서 잡아보면은 뭐 여기도 살짝 각져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우디 스티어링 휠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운전대예요.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도 모두 여기서 일반 아우디 차처럼 똑같이 이거 누르면은 그냥 풀 작동 되고, 여기서 이제 ACC라든지 차로 유지, 차간거리 유지 부조 모두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세트하면 세트고, 이거 하면 그냥 아예 비활성화, 땡기면 활성화. 예. 그래서 땡겨보면 오른쪽에 빨간 테두리가 쳐지죠. 그리고 누르면 꺼져버리고, 그래서 0km에서 지금 250km까지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죠. 램프는 여기서 하고, 이건 이제 뭐 포르쉐도 갖다 쓰고 뭐 하는 그런 버튼이 돼버렸죠. 도어도 만듦새를 보자면 여기 원목이 그런 아주 노티나는 그런 올드한 나무가 아니라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도 둘러진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4개나 되죠. 계기판, 그리고 여기 센터에 2개, 그리고 저 멀리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갖췄습니다. 이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어서 마치 서스펜션 감쇄력 조절되는 건가,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인가 하지만 눌러보면, 개별 설정 들어가 보면 이 2가지밖에 설정 못해요. 주행은 엔진이랑 트랜스미션 묶어놓은 거고, 효율 균형 스포츠, 스티어링도 승차감 균형 스포츠 중에 조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공조장치 있고,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한 단계, 그리고 이 기어 노브는 칭찬에 맞지 않는 손목 거치하기 너무 좋은, 버튼 누르는데 딱 최적화된. 그리고 이거 스타벅스 벤티컵이 들어갈까 싶었는데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텀블러는 이거 좀 젬병일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터가 아니라 잿더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 보자면 여기도 지금 많이 깎아놨죠. 그래서 조수석에 동승자가 앉았을 적에 다리 놓기 좋을 것 같아요. 글러브 박스 공간 깊어요. 크진 않지만 깊게 해놨고, 모양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긴 해요. 그리고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돼서 뭐 고급차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라이트 디밍은 얘도 되고, 그리고 뭐 SOS라든지 로드사이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두 빠짐없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아쉬운 부분이죠. 세단인데도 파노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와이드 타입의 썬루프가 들어갔습니다. 이쪽 열어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Q7과 마찬가지로 안경, 선글라스 둘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C타입 포트 2개로 바뀌었고, 이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이 됩니다. 근데 Q7과는 다르게 Q7은 확장하게 되면 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올라가진 않네요. 그리고 이거 안전벨트 버클에 여기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밝아서 안 보이는데 이거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뱅앤올루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스피커 커버마다 앞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써 있어요. 근데 이전에 Q7 때도 어느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그 멋지게 튀어나오는, 트위터가 멋지게 튀어나오는 그건 아니고, 여기 있던 트위터가
일로 갔습니다. A필러로. 그래서 이게 전에 45TFS 할 때는 이걸 못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있었나? 아무튼 이 A필러에다 스피커를 집어넣었다는, 트위터를 집어넣었다는 게 독특합니다. 네, A6 50TDI 쿼트로 프리미엄의 2열 보여드릴게요. 원태가 같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어제 원태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2열 시승기를 못 보여드리겠네요. 도어 넓게 열립니다. 이거 좋죠. 넓게 열리면 드나드는 게. 근데 여긴 좀 높아요.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제가 다리 걸리는 건 못 느꼈네요. 여기를 그래도 좀 깎아놨죠. 창문은 일단 다 안 내려갑니다. 이만큼 걸려요. 그리고 이중 접합은 모두 들어가지 않았고 두꺼운 유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흡참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디젤이라서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딱히 뭐가 더 보강된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고무 패킹 2겹, 그리고 이쪽에도 다 유리에다가 아주, 그래서 달리면서 굉장히 정숙했어요. 근데 정차했을 때는 3000cc 디젤 차들은 정차했을 적에도 꽤 조용한데 얘는 그 약간 디젤 소음은 들리더라고요. 타보면. 제 키는 다 아시죠? 이제 178이고 앉아보면 눈에 띄는 부분은 이겁니다. 발이, 제가 운전석을 가장 최대한 낮춰 앉긴 합니다만 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빡빡해요. 좀 아쉬운 부분. 이 시트는 약간 짧은 건 있어요. 지금 좀 더 길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게 있고, 이제 4존 에어컨은 들어갔고요. 얘도 열선은 이 밑에 3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C가잭이 하나 있고, 송풍구는 여기랑 B필러에도 뚫려 있습니다. 발밑 송풍구도 3개나 뚫려 있습니다. 네, 헤드레스트도 제 키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살짝 쓰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파놔 가지고 등을 댔을 적에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이 루프도 파놨죠. 그래서 이 헤드룸 확보를 좀 더 하려는 요량이고, 이 안트라사이트 블랙 루프 라이닝도 적용이 됐고요. Q7 때 이 컵홀더 센터 암레스트가 1억 1200만원 치고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A6에는 완전히 달라진 센터 이 암레스트가 들어갔고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크기는 앞과 마찬가지로 텀블러 넣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커다란 텀블러는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으면 참 품질 좋아요. 예, 작동하는 것도 부드럽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좀 크기만 좀 키워주지. 이쪽 창, 말씀드렸었던 쪽 창 잘 뚫려 있죠? 그렇습니다. 훌륭해요. 근데 여기는 많이 튀어나와서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는 없겠어요. 딱 4명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중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죠. 얘가 지금 촬영 때문에 너무 좀 앞으로 당기긴 했는데 지금 카메라가 저기 있어서 이게 의미가 없구나. 아무튼 여기만 봐주세요. 일부러 저렇게 주작 아닙니다. 일체형 시트, 일체형 S라인 시트는 여기가 아무래도 이 윗어깨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시야가 조금 제약을 받는데, 이 분리형 시트는 확실히 전방 시야가 더 좋아요. 네, 이제 A6 50TDI 쿼트로 프리미엄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구나. 창문 올라가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리네요. 그렇죠? 저 직물 흡참제가 완전히 새 차다 보니까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시동 걸어보면 뭐야? 바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3000cc 디젤 세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리터 디젤보다는 꽤 흡참을 신경을 써가지고 멈춰 있을 적에도 굉장히 잘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A6 50TDI 같은 경우는 멈춰 있을 때는 그래도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게 제법 있어요. 진동도 운전대 페달과 시트는 괜찮은데 운전대에서는 자르르륵 느껴집니다. 재밌고. 근데 이게 뭐 불쾌한 수준은 아니에요. V6 3리터 터보 디젤 엔진이잖아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인데 지금 달려보니까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더라도 피로도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편했습니다. 이게 달리는 순간 아주 그냥
뭐 에어 서스펜션도 아닌데도, 그리고 20인치 커다란 휠 타이어 신고 있는데도 되게 편하네요. 이게 아주 그냥 정말 단단한 하체는 무엇인가, 독일차의 그 단단한 하체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이 A650 TDI가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거기다 V6 디젤 엔진이라서 무게도 더 무겁잖아요. 아마 그게 이런 지오메트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싶고, 얘가 지금 엔진 출력은 280마력이 넘죠. 286마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보고 가죠. 286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63.22kgm/F인데 2250부터 3000까지 3000rpm까지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승차감이에요 일단. 근데 이거 뭐 승차감으로 든다 한들 서스펜션 감쇄력을 막 조절하면서 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냥 노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턱 넘을 적의 느낌이 굉장히 잘 제어돼요. 제가 좀 전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최근에 탔었던 이 세그먼트 세단 중에서는 가장 주행 피로도가 적다라고 썼는데 정말 그래요. 저 턱은 지금 굉장히 높은 턱이었거든요. 근데 저걸 이렇게 넘나? 얘는 굳이 그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그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들어갔으면은 9천만 원대로 나왔겠죠. 근데 9천만 원대가 됐으면은 S6랑 갭이 없어지니까. 사실 그리고 전 S6도 좋았지만 A6가, 그러니까 이 50 TDI 정도면 20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스타에도 그냥 그렇게 썼는데, 빈말이 아니라 형태적인, 그리고 차의 목적, 그런 성격을 생각할 적엔 남에게 추천할 수 있고 제가 사도 살 것 같은 차입니다. 이걸 시승 초반에 벌써 이렇게 말을 해버렸네요. 터보레그는 확실히 초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승차감에서 다이내믹으로 가면 바로 줄어드는, 스로틀을 확 열어버리면서 뭐 체감하기에는 터보레그가 없어지는 것처럼,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터보레그는 가속할 때 느껴진다. 브레이크도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담력이 초반부터 확 올라오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좌우 움직임도 그렇고 너무 좋네. 그리고 이 변속기가 잡는 게, 이전에 사우티 필사이 같은 경우는 그 7단 DCT였죠. 걔랑 다르게 8단 자동인데도 그 DCT에 살짝 미끌림을 넘어서면서 이제 착착착착 되게 변속 빠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뭐랄까 스무스한 건 있지만, 그렇게 그냥 속도를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느낌은 좀 덜하지만, 그 대신에 굉장히 편안한 변속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도 V6 3리터 터보 디젤인데도 고회전을 써도 엔진이 거칠어지는 게 없어요. 이미 이 폭스바겐 그룹의 이 V6 터보 디젤 엔진은 정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기 때문에, 물론 가솔린 엔진을 타면 또 저는 가솔린 엔진에 역시 그 리니어한 반응이 있네요 라고 말을 할 테지만, 번갈아서 막 가솔린과 디젤을 타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고회전으로 막 올려가면서 타는 거는 부담스러워 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음은 확실히 요즘 만났었던 뭐 직렬 6기통 디젤이든 V6 디젤이든 그런 엔진과는 좀 다르게 소음은 들어오네요. 지금 뭐 한 60km 언저리까지는 가속할 적에 이 디젤 엔진에 소음이 내부로 유입된다. 하긴 이전에 그 A6 사우티 패사이에 들어갔었던 18인치 둘드로 18인치 휠 타이어 타면서도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휠은 디자인, 생김새는 좀 아쉽지만 승차감적으로는 아주 오케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20인치에서도 그렇게 딱딱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20인치 신고도 그냥 타시라고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타이어 값이 비싸겠지. 2호에 20인치면은 짝당 뭐 한 30만원 하지 않을까요? 방금 이럴 때는 확실히 이 8단 변속기는 뭔가 DCT 같은 건 하나 떨어뜨릴 텐데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다이내믹으로 가볼게요. 운전대 무게감 차이가 제법 나고요. 다이내믹과 승차감은. 이 차는 그래서 2열 시승기를 한 번 더 꼭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요. 이런 느낌 좋아. 저 코너가 제가 그냥 저속으로도 달려보고 고속으로도 달려보고 하는 거의 풀로드 됐다가 올라가는 꼬부랑길인데, 이제 몇 개 더 있지만 저기서 차가 이제 어디까지나 하중을 완전히 받으면은 뭔가 좀 거칠어지는 느낌을 주는 때가 있는데 안 그랬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터보레그는 확실히 좀 짧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디젤 엔진의 그 갸르릉 소리는 좀 더 급격하게 올라오네요. 이게 지금 토크가 세다 보니까 63이었죠? 아까 63.22 kg 포스미터였나? 2250에서 시작. 가속하다가 이게 나가는 게 세네. 예. 이 느낌은 다이내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울컥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자에 따라서. 직렬 4기통 그 45TFSI 가솔린 엔진보다 이게 앞에 무게가 늘어나면서 밸런스가 더 좋아진 것 같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더 좀 중립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생겨서 야, 신기하군요. 전반적인 그런 주행 질감은 운전자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는 차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속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감속하는, 그리고 또 제동하는 데 있어서도 얘한테 믿고서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총합적으로 나타나는 운전 자신감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풀로드인데 여기도 완전히 눌리는 데 같거든요. 이 눌렸을 적에 완전 압축됐을 때 그 서스펜션 느낌이 땡땡해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고속도로 달리면은 내가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겠는데요. 안정적으로. A6가 좋긴 좋다 생각은 했었는데, 엔진 라인업 중에 2리터 터보 가솔린 그리고 V6 터보 디젤, 직렬 4기통 디젤도 있죠. 40TDI가 있으니까. 엔진 라인업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 V6 터보 디젤 엔진의 밸런스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서스펜디드 타입 액셀러레이터는 밟을 때마다 그 오르간 타입 느낌과 다르잖아요. 이 앞에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발로 밟으면 이게 2019년에 A5 스포츠백 그 45TFSI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들어갔었던 거 타면서 극찬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우디 차 중에 또 그런 느낌. 이게 지금 차대가 스트레치 되잖아요. 이 벌어질 때에 늘어나는 그 스트레치 됐을 적의 느낌이 엄청 좋네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차가 땡땡해지면서 쫙 뻗어나가는 느낌. 이 차는 운전 재미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아우디에 A6 50TD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을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추천하고요. 그냥 단점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차양막 없는 거, 그리고 3리터 터보 디젤 다른 차들과 다르게 얘는 소폭의 그런 소음이 실내로 유입됩니다. 정차 시에도. 그리고 터보레그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이용할 줄 알면서 가속할 수 있게 돼갖고 문제되진 않겠고, 그리고 8단 변속기도 DCT가 그립지 않을 만큼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서스펜션은 지금 전자식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생각 안 납니다.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더 좀 단단하게 조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이 차는 파인 튜닝인 것 같아요. 지금 파인 튜닝이어가지고 급가속을 한들 아니면 조향을 한들 차는 시종일관 그냥 굉장히 이런 믿음을 주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지금 20인치 휠 끼면서 이제 그 부족했던 부분까지 완전히 갖추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휠을 더 추천하는데 얘는 굳이 내릴 필요 없겠고,
연비 좋고 오래 탈 수 있는 차. 지금 이런 따닥 떨어지는 맨홀 칠 때 이때는 이제 단단한 느낌이 확 들죠. 하지만 전반적인 10중 90% 정도의 주행 상태에서는 차는 너무너무 정말 대형 세단 느낌을 연출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우디의 A6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 영상은 근데 아마 목요일에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고맙습니다.